50대는 아직 젊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조금씩 느끼실 겁니다. 저도 50대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60대, 70대를 지나고 보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몸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1.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젊었을 때는 병원에 갈 일이 없으셨겠지만 50대부터는 달라집니다. 몸속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으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번 검진받고 안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건강을 체크하세요. 2. 다이어트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살을 빼야 한다고 식사를 거르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무작정 식사를 줄이면 몸이 더 약해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생선, 닭고기, 계란, 두부를 충분히 드시고 채소와 곡식도 골고루 드세요. 너무 기름지고 짠 음식은 피하시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매일 30분 이상 걸으세요. 운동이 어렵다면 걷기라도 꾸준히 하세요.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무릎 관절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며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은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바쁘시다면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거나 점심 식사 후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위한 특별한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걸으세요. 4. 술과 담배는 멀리하세요. 술과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걸 다들 알지만 습관적으로 마시고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마시다 보면 간이 손상되고 결국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특히 담배는 한 개비도 좋을 게 없습니다. 폐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더군요. 아직 담배를 끊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끊으려고 노력하세요. 5.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50대가 되면 예전처럼 푹 자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하시지만 수면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며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입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숙면을 위해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6. 물을 자주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몸의 수분이 줄어들고 피부도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보다는 순수한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7. 관절 건강을 지키세요. 특히 무릎이 중요합니다. 80대가 되고 보니 가장 힘든 것이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50대부터 무릎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은 피하시고 무릎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세요.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허리 건강도 꼭 챙기세요. 허리가 한번 망가지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허리를 보호하려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조심하시고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가벼운 허리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책임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으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10. 건강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50대부터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60대,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80년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건강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때가 되었을 겁니다. 젊을 때는 일이 우선이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 성공이 인생의 목표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결국 남는 것은 가족과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곁에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인간관계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더군요. 이제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후회 없이 사랑을 표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11.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50대쯤 되면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서로를 소홀히 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배우자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80평생을 살아보니 진정한 행복은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오더군요.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대화하세요.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말이 줄어들기 쉽지만 대화가 없으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나누세요. 12. 자녀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녀는 평생 부모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도 많이 했지만 돌아보니 너무 간섭했던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자녀도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부모로서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13. 손주 사랑도 좋지만 부모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세요. 손주를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자녀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되었으면 그들도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존중해 주세요. 물론 조언은 필요할 때 해주시면 좋지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 세대의 양육 방식도 존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주는 사랑하되 부모의 역할을 빼앗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4.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도록 하세요. 돌아가시면 후회만 남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세요. 저도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남더군요.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자주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꼭 잡아드리는 것이 나중에 후회 없는 길입니다. 15.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 남는 친구는 몇 명 안 됩니다. 50대부터는 좋은 친구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고 가끔이라도 만나서 따뜻한 정을 나누세요. 친구 하나가 인생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6.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을 앞세우지 마세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좋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꼭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보니 자존심을 세워서 얻는 것보다 내려놓고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값진 일이더군요. 17.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점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지 마세요. 50대 이후에도 좋은 인연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인생을 바꿔줄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18. 갈등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의미 없는 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먼저 화해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19. 사람을 도울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도울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세요. 보답을 바라고 도우면 실망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돕고 나중에 그 도움을 받을지 말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심으로 도운 것은 결국 다른 형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0. 인맥을 유지하려면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랜 친구도 가까운 가족도 연락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바쁘겠지, 먼저 연락하기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관계가 끊어지더군요.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연락 한 통, 안부 인사 하나가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80년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순간, 친구와의 정, 배우자와의 추억, 이 모든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50대부터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결국 사람입니다. 50대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을지 모르지만 50대 이후에는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도 50대까지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60대 이후에 보니 돈을 지키고 알뜰하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군요.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경제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1. 50대부터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0대가 되면 수입이 예전처럼 계속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직이 가까워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몸이 예전처럼 버텨주지 않으니 수익을 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50대부터는 돈을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세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60대, 70대에 가서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2. 무리한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지 마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같은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위험한 투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투자는 하되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하시고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마세요. 23.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노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것이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미리 공부해 두세요. 연금은 노후에 내 삶을 지탱해 줄 가장 확실한 수입원입니다. 24. 사치보다 실용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세요. 젊을 때는 좋은 차, 명품, 비싼 외식이 삶의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50대부터는 실속 있는 소비가 더 중요합니다.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 건강을 챙기고 노후를 위해 돈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절약이 모이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25. 노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퇴직하면 그냥 쉬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노후에는 작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가벼운 일이나 취미를 활용한 소소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강의, 자문, 작은 사업,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26.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하세요.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 자식들도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도울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 생활은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27.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자산을 분산하여 관리하세요. 돈을 한 곳에 몰아두지 마세요. 부동산, 주식, 예금, 연금 등 자산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관리가 어렵고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현금 자산도 적절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도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고 한번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8. 보험은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세요. 보험도 너무 많으면 매달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실비보험, 건강보험, 치매보험 같은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돈이 새어나가니 지금 가입한 보험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 보세요. 29.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여행을 떠나세요. 경험이 자산이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녀오세요. 50대는 아직 건강할 때라 여행을 다니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돈은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끼기만 하지 말고 경험을 위한 소비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30. 유산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나이가 들면 유산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싸우지 않도록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해 두세요.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중요하지만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쓰고 가족과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80년을 살아보니 결국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 그리고 건강입니다.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시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쓸 줄 모르면 무의미하고 돈이 없어도 지혜롭게 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